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면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인단 규모는 대략 32만 8,800명, 약 한 3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모바일 투표가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모레 글비 즉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투표인단 중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ARS로 최종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30%, 오늘 내일 모바일 투표 및 모레 글피에 있는 ARS 투표를 합쳐서 이 70%를 반영하게 되죠. 근데 조금 전 3시 현재 보니까 투표율이 22.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입니다. 2014년 7.14 전당대회, 그 당시에는 김무성, 서청원, 양 후보, 이른바 친박의 서청원과 이제 비박의 김무성, 그야말로 치열하게 붙었죠. 두 사람 다가 YS 장학생들 아닙니까? YS 장학생인 상도동의 두 거두가 결국은 2014년 7.14 전당대회에서 거세게 붙었을 때 최종 투표율이 31.7%입니다. 그러니 현재 오늘 오후 3시 현재 22.4%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이 치고받고 그야말로 싸움을 벌였습니다만, 갑자기 전장이 나경원 대 김종인 전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석은 사라지고 갑자기 김종인과 나경원이 그야말로 감정 싸움을 하는, 그다음에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등으로 여론조사상 3등으로 알려져 있는 주호영 후보의 존재감은 상당히 떨어지고 말았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우리 당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시라. 우리 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평가절하하지 마시라. 즉 김종인 박사님, 괜히 쓸데없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최근에도 보니까 언젠간 함께 하게 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는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제는 이준석이 아니라 바로 김종인 박사를 향해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김종인 박사 조금 전에 나경원 후보가 지금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 라면서 김종인 특유의 퉁치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장터가 지금 당초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두로 달리는 이준석과 그 다음에 맹추격하고 있는 나경원과 이준석의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마침 보니까 오늘 내일 모바일 투표하고 모레 글피 ARS 투표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나경원은 이제 바로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이 본대를 갖다 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판단으로는 이준석 씨가 물론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뭔가 혁신이다 변화다 하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사실상 섭정하고 수렴청정하는 사람은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경원 후보는 김종인을 바로 그냥 중간 앞에 있는 바리케이드 제껴버리고 바로 본대를 공격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경원이 이 김종인을 공격하는 가운데 또 김종인과 또 윤석열 간에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김종인 박사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자고로
검사가 점점점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동안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은 이른바 제3지대나 제3정당에 별로 큰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갖다가 결국 함께 하게 될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동창이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 입을 통해서 한 발을 쫙 뺐죠. 야,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입당설 이건 무조건 다른 대안 없이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오보다. 그건 경우의 수의 하나일 뿐이다 라면서 한 발을 뒤로 쫙 뺐습니다. 즉 김종인이 장군하니까 윤석열이 멍군을 때린 겁니다. 윤석열이 멍군을 때리면서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대의원과 또 일반 당원들 또 국민의힘과 어쨌든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중도 보수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택하시겠습니까? 김종인을 택하시겠습니까? 김종인을 택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시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전당대회 끝나면 뭔가 바로 액션이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은 뒤로 쫙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왜 보면은 그동안 김종인 박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진짜 처절할 정도로 절박한 구애, 사랑의 세레나데를 갖다 외면했을까요? 윤석열은 뭔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김종인 사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 압니다. 지금 김종인 박사는 평생토록 이원 집정부제를 갖다가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이른바 신봉자입니다. 또 며칠 지난 5월 30일 이준석 후보를 만났다는 김무성 전 대표도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론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른바 개헌 본물 발언하다가 와장창 깨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김종인 박사나 김무성 또 이런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갖다가 옹호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흐름이 그렇죠. 왜? 이원 집정부제, 즉 내각제로 가게 되었을 경우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은 마치 일본의 자민당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대대손손 권력을 세습해가면서 일본 사회의 귀족 계급을 형성하듯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같이 상고 나와서 대통령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문재인 같은 사람은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는 안 되죠. 자,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은 이런 겁니다. 만만한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왜요? 개헌을 하자면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대통령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내년에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2024년 5월 29일까지는 21대 국회까지는 지금 민주당이 170에서 180석을 갖다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극도의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 그걸 도와주는 집권 여당이 있다 해봐야 110석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의당이 설마 이쪽 편들겠어요? 저쪽 편들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열린민주당이 몇 석, 정의당이 몇 석, 이용호 의원 한 석 하면 저쪽에 190석입니다. 190대 110이라는 극도의 그런 불균형 속에서 사실 대통령이 하기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2년 한 달 가까이, 2년 가까이를 갖다 대통령은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을 갖다 알고 있는, 꿰뚫어보고 있는 김종인이나 김무성 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개헌하자. 개헌하고, 자, 민주당 애들, 쟤들도 보면은 자신 없을 테니까 개헌하자면 개헌할 것이다.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 권력 구조를 갖다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현 집정부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칙 조항에 윤석열이 아니지 그때는 대통령, 홍길동 대통령, 당신은 임기를 갖다 2024년 5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하자. 그럼 민주당이 얼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헌하면 그때부터는 언터처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있는 자들, 이른바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써갖고 우리 사회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된 사람들이 마치 1번 자민당 같이 50년, 60년, 70년, 80년 늘 그냥 권력과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은 간단치가 않거든요. 윤석열은 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아마 공수처는 윤석열 눈치 보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시 살아나겠죠. 그리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은 바로 사표를 내겠죠. 이성윤 씨 사표 낼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시 윤석열 과거 사단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호직에 포진한 가운데 또다시 마치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과거 정권을 적폐청산, 먼지떨이 하듯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검찰권 2200명 검사들은 신이 나서 칼을 휘두를 겁니다. 누가 찍소리 합니까? 거기에서 개헌?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마땅한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종인 박사도 집에 가서 땅을 칠 겁니다. 왜 내가 쓸데없이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내가 헛소리를 했지? 나도 늙었나 봐. 아마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한번 예언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잔류파 대 탈당파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지금 1, 2, 3위 순서로 하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 순서는 아닙니까? 근데 묘해요. 지금 보면 그동안 후보 단일화가 되느니 아니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있는 주호영이 중도 사퇴할 것이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좀 완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호영 후보가 마치 2인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에 주호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던 중도 사퇴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표 이준석한테 가는 표도 일부 있겠으나 상당수가 나경원한테 오게 되죠. 근데 주호영이 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영이 완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지금 잔류파는 나경원 혼자입니다. 잔류파라 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탄핵되기 그 사이에 김무성, 유승민이 뛰쳐나가서 바른정당 만들 때 따라 나갔던 사람이 주호영,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잔류했죠. 그러니 지금 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대의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준석보다 나경원, 주호영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갈리게 됩니다. 나경원, 주호영이 갈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거 이회창, 이인재 표가 갈라짐으로써 DJ가 어부지리 얻었듯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앞서 나가는 건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70%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당원 투표인단 선거에서
나경원, 주호영 표가 갈리게 될 겁니다. 고로 잔류파인 나경원은 어려워지고 탈당파였던 이준석은 주호영이 그 표를 갖고 사라져버리니까, 그 표를 갖고 그냥 자빠져버리니까 이른바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홍준표 의원의 뭐 예상대로 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이제 잔류파, 탈당파 이야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나경원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이 3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수저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뭐 김종인 박사,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그 후광으로 젊은 시절부터 승승장구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김무성 전 대표 그 부친의 김영주 씨 그 후광으로 YS 처음에 민취업할 때 사무실을 얻어주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것도 세상에 아는 사실이고, 또 유승민 그 부친 유수호 의원 아닙니까? 유수호 의원이 저 97년 그 당시 나는 원래는 자민련 소속이었습니다만은 막판에 이제 DJ하고 이회창이 붙을 때 그때 이회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공으로 사실은 이회창에 의해서 유승민이 나이 43살 나이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된 거죠. 다 아버지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그 후광과 음덕으로 되셨고, 뭐 이준석도 뭐 같은 계열이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어찌되었던 간에 부침이 있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박근혜 대표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활되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박근혜와 등지고 박근혜 등에 칼 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종인 박사 말할 것도 없죠.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뭐 다 떨어지고 빙빙 돌던 양반 비대위원으로 다시 부활시켰던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고,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유승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잔류파와 탈당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고, 몰라 이걸 갖다가 이번에 뭐 탈당파와 잔류파 마지막 승부를 통해서 뭐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씨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말이 뭐 국민의힘의 뭐 당론 그런 전 당원의 총의로 이루어진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되는 거겠죠.